홍남기 부총리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양당 간 대표 간에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100% 줘야 된다는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여전히 정부에서 얘기했었던 이 80%라는 지급 기준을 고수하시는 거고요. 저희는 여러 고민 끝에 그렇게 국민연금 80% 드린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해서 제출했습니다. 네. 그럼 재난지원금 선별 지원 기준 지금 뭐로 돼 있죠? 건보료가 일단은 네, 그렇죠. 건보료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만약에 100인 이상 사업장 종사자 중에서 보수 월액 변경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건보료 기준 소득 기준 연도가 언제입니까? 그건 20년이 될 것 같습니다. 21년이죠. 20년. 보수 월액 변경 신고를 한 경우에는 21년이죠. 그러면은 100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의 경우에는 언제입니까? 전체적으로 제가 보기에 20년 기준이 될 것 같고요. 그 네. 세부적인 기준은 저희가 좀 이제 검토를 아주 더 구체적으로 해서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특고 프리랜서 자영업자 이런 분들 소득 기준은 언제죠? 역시 제가 보기에 20년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건강보험공단의 소득 데이터가 국세청에서 이전되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예, 19년 소득으로 되어 있는 거는 20년 소득으로 좀 보존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같이 네, 보존하는 방안이라고 이렇게 뭉쳐서 말씀하실 거는 아니고요. 프리랜서 자영업자 특고들은 2019년 소득이 적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10월이나 돼야지 2020년 소득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재난지원금을 가구당 소득 합산해가지고 주신다고 했는데 만약에 한 가구에서 그런 이제 100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가 있고 100인 이상인데 보수월액 변경 신고한 경우가 있고 특고나 프리랜서가 다 같이 섞여 있는 경우에는 말하자면 누구는 2021년 기준, 누구는 2020년 기준, 심지어 누구는 코로나 이전 소득인 2019년 기준으로 이 재난지원금을 받게 되는데 이게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계산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현재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구체적인 가입자나 또 선정 기준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그 제시를 국회에서 추경이 되는 대로 제시를 할 텐데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20년 작년 소득이 기준이고요. 그러나 작년 소득이 확보가 안 되는 거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저는 19년도 소득이 적용되는 경우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특고나 프리랜서 자영업자 이런 분들이 재난지원금을 통해서 가장 많이 그런 취약함을 보전받아야 되는 분들인데 정작 이분들의 소득 기준이 코로나 이전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납득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의원님 지금으로서는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특고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소득 파악 시스템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잘 안 돼 있어가지고.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 11월 전체 회의에서 장관님께 제안을 드렸습니다. 영국에서 코로나19 상황에서 자영업자 소득 파악을 위해서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하면서 그 조건으로 소득 신고를 하고 있는 예시를 들면서 우리도 이런 방법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고 플랫폼 노동자 자영업자 소득 파악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소득 변동 확인할 수 있도록 좀 그런 제안을 같이 하자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때 굉장히 형식적으로 대답하시고 나서 검토 안 하시고 그 이후에 어떤 그런 비슷한 지원이나 이런 내용들 고용 취약계층의 소득 파악할 수 있는 방안이나 아이디어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80%냐 100%냐 끝없이 논의가 재생산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피로감을 느끼고 국민 여러분들 마찬가지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정부에서 80%라고 하더라도 정확히 국민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 추산하고 구체적인 근거에 의해서 그런 말씀 80% 제시하셨으면 저는 국회든 국민들이든 납득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구체적인 데이터 없이 심지어 누군가는 코로나 이전 소득에 기반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받는 디자인을 내놓으니까 이렇게 국회에서 또다시 대립하는 모양새와 소요가 발생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정부가 국민들의 피해를 정확하게 확인할 노력이 좀 부족했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네, 의원님 아까 말씀하신 내용들이 있어서 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기준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고요. 그래서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는 건보료가 19년도로 종합소득으로 돼 있는 거는 또 20년 소득을 신고 납부 제출하면은 건보료를 가산정해가지고 구제한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기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걸 2022년에나 받게 될지 모르니까 그게 문제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아니죠. 뭐 2020년 소득이 올해 10월에나 이전이 되고 그거 이전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지 그 이의 신청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을지도 솔직히 예측하실 수 없잖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가 최대한 구제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네, 저는 그 기준과 노력이 굉장히 미비했다고 보고 국회에서 이 문제를 같이 해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비교섭단체 의원이 얘기를 해도 좀 참고를 하시고 괜찮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정부에서 적극 수용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예. 강력하게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80%라고 하는 어떤 충분히 설득적이지 않은 기준을 줄 바에는 전국민 재난지원을 하는 게 낫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근데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어떤 시점에 이것을 줄 것이냐에 대해서는 만약에 논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그것 이외에도 분명히 전국민 재난지원금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뭐 특고 프리랜서 불안정 노동 종사자들뿐만 아니라 청년층 실업률이 지금 평균 이 전체 실업률의 2배가 넘는 상황에서 굉장히 또 폭넓은 어떤 피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별도의 지원책이 추경에 더 포함되어야 된다는 거에 대한 부총리님 입장은 어떠십니까? 예, 정부도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 고용과 관련되는 예산을 2조 원 이상 반영을 해서 제출했는데요. 뭐 더 아주 정말 긴박하고 꼭 필요한 소인데 저희가 누락된 게 있으면은 심의 과정에서 협의가 될 수 있겠는데요. 제가 관계부처 이 추경을 제출하게 때는 관계부처 간의 아이디어를 전부 모아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아이디어는 되게 담아서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원님 뭐 좋은 말씀을 주시면 저희가 한번 심의 때 다시 협의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